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뜻밖의 공포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을 겁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살이 떨릴 정도로 섬뜩한 상황이면 말이죠. 오늘은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살벌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시죠. 몇 년 전에 혼자서 자취하고 살 때였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엄청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특히 소음과 빛과 온도에 극히 민감해서 주변이 조금만 시끄럽거나 덥거나 습하거나 하면 잠을 쉽게 설치고 그런 성격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3교대 근무 때문에 적응하느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미쳐버릴 것 같은 겁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옆집에서 들리는 세탁기 소음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매일 밤 11시만 되면 세탁기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세탁기 소음이 일정하지 않아 조금 적응될 것 같으면 다른 모드로 바뀌어서 소음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잠이 들려고 하면 깨버리고 들려고 하면 탈수 소리 때문에 깨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 안 와서 사람 돌겠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참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소심한 편이기도 하고 교대 근무 끝나고 들어와서 밀린 빨래 돌리고 싶다는 생각할 때도 많았고 그쪽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화가 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느끼는 게 분명히 옆집에서 오후 7시에서 8시쯤에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그때 옷 벗으면서 세탁기 딱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면 맨날 TV 소리 들리다가 꼭 11시에서 12시만 되면 어김없이 빨래를 돌리는 겁니다. 게다가 매일매일 돌립니다. 보통 모아서 돌리는데 그쪽은 입은 옷은 그때그때 세탁하는 그런 쪽이거나 유니폼이라서 빨아야 하거나 그런 건가 싶었죠. 그럼 나는 빨래 다 끝나는 12시 반에서 1시까지는 계속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저는 피곤해 죽겠고 다음날 7시에 출근하려면 6시까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잠을 5시간밖에 못 자는데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그 집 문에다가 쪽지를 붙였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빨래를 좀 빨리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쪽지를 붙이니까 그 다음 며칠간은 세탁을 안 하더군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짜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상태로 9시에 자서 새벽까지 쭉 잤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세탁기를 돌렸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은 평온하게 잘 넘어갔고 스트레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깼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쯤 됐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니까 짜증이 확 나더군요. 이게 뭔 소리인가 정신을 차려보니 옆집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싸우는 건가 싶어 옆집에 마땅한 벽에 귀를 갖다 대고 들었죠. 웅얼거려서 정확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남자랑 여자랑 말다툼하고 막 뭔가 집어던지고 깨지고 비명소리도 들리고 그랬습니다. 옆집에 남자가 같이 사는지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누가 112에 신고했는지 경찰관 분이 출동하셨더군요. 저는 잠자는 것도 있고 계속 창문이랑 문에 붙은 작은 구멍으로 밖에 쳐다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경찰관이랑 옆집 남자가 한참을 실랑이를 했습니다. 막 남자가 경찰한테 너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옆집 여자분은 계속 울고 있었죠. 그러다 경찰분이 좀 단호하게 여자분에게 말하더군요. 지금 이분 임의동행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하시면 바로 임의동행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이 막 울면서 네네 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경찰관 두 분이 옆집 남자 팔을 좌우로 잡아 끌고 경찰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여자분은 울면서 계시다가 말없이 듣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인지 몰라도 밤늦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얘기하시고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주일 정도가 됐나 갑자기 새벽 1시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또 저 사람 이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때 막 잠이 애매하게 든 참이어서 억지로 자다 깨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새벽 1시에 세탁기가 돌아갔습니다. 이게 잠을 못 드는 게 아니라 일단 잠들었다가 깨고 나서 다시 화가 난 상태로 자야 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들더군요. 그렇게 꼬박 날 세우다가 해 뜨기 전에 1시간가량 자고 그렇게 거의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본 것도 있고 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도 세탁기가 돌아가니까 진짜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소심한 제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2시 문 열고 나가서 옆집의 문을 쾅쾅 두드려서 저기요 나와보세요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체 뭔 정신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땐 정말 이성의 끈을 놔버렸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계속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이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면 어쩌냐고 마구 쏟아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니까 막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미친 사람처럼 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안에 분명히 인기척이 들리다가 갑자기 인기척이 조용해지고 어느샌가 세탁기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때 그냥 집 안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문을 막 두드리면서 저기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문 안에서 자물쇠 떠걱떠걱 해치대는 소리가 막 들리더니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머리만 빼꼼 내밀더군요. 그 외에 음식 배달 왔을 때 얼굴이랑 손만 빼꼼 나오는 것 마냥. 그런데 옆집 여자가 아니라 며칠 전 경찰이 잡아갔던 그 옆집 남자친구였습니다. 목소리로는 젊은 줄 알았는데 한 50대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와요 라고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자분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빡침 때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아서 그 느낌의 힘을 빌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세탁기를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저씨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되게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말을 하는데 뭔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아저씨가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안 할 테니까 들어가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밤늦게 죄송했다고 말했고 방에 들어왔는데 뭔가 되게 찜찜한 겁니다. 뭔가 설명하기 힘든데 엄청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자려고 누워봤는데 찜찜한 느낌에 도저히 잠이 안 와서 호기심에 현관문의 도어락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왔죠.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빌라인데 1.5층이라고 해야 되나 반지하가 있고 2층까지는 아니고 1.5층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집 담벼락에서 보면은 집 내부가 훤히 보였죠. 우리 집은 제가 창문에 아예 시트지를 붙여놨는데 다른 집들은 그냥 커튼 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길 건너 집으로 가서 거기 집 계단으로 올라가서 옆집에 뭐하고 있나 훔쳐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실망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살던 건물이 좀 많이 오래된 건물이라 화장실 환풍구가 건물 벽을 통해서 집 밖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거기를 통해서 쥐가 우리 집 화장실에 들어온 적도 있었죠. 옆집을 보니 그 화장실 환풍구에 주황색깔 화장실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로 가봤더니 그 환풍구가 좀 높이가 있는데 건물에 붙은 작은 담이라고 해야 되나 반지하 사람들 밖에 보이는 거 막아주는 그런 작은 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올라서면 간신히 크게 보이겠다 싶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담벼락에 올라서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옆집 환풍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을 쳐다봤는데 대각선으로 된 격자 무늬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가려져 있긴 했는데 그 격자 무늬 사이로 화장실 안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세면대 위에 비누 같은 거 놓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저씨인지 여자인지는 몰라도 사람 팔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놀라서 몸이 움츠러지는데 이게 되게 설명하기 힘든데 엄청 이상했습니다. 기묘한 위화감이 들었죠. 이게 뭐냐면 세면대가 있는데 저기에 사람이 팔을 올려놓으면 오른팔을 올려놓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거기 위에 제가 본 팔이 왼쪽 팔이더군요. 그 자세로 있으려면 화장실 벽을 마주보고 밀착한 상태로 팔만 거기에 올려놔야 됩니다.
아저씨가 여자분은 화장실 거기에 묶어놨나 보다 싶었습니다. 살짝 다시 들여다보는데 그 팔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광경이 너무 기묘했습니다. 팔은 기본적으로 끝에 몸통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팔만 거기에 놓여 있었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서 멍하니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잘린 팔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너무 놀라서 발을 엇디뎌서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하게 넘어졌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고 뭐고 자시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당쾅쾅 했으니까요. 그러자 벽 안에서 세숫대야가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슬리퍼도 한쪽 벗겨졌는데 그대로 막 미친놈처럼 도망쳤습니다. 뒤돌아보고 할 겨를도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슬리퍼가 벗겨진 줄도 몰랐죠. 막 뛰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빌라에 들어가서 3층인가 4층까지 막 뛰어 올라가서 층계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사시나무처럼 떨리더군요. 인기척만 듣고 있는데 신경이 곤두섰고 그 아저씨가 잡으러 올 것만 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뛰어오는 소리도 들려올 것 같았지만 근데 몇 분 기다려봐도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해야겠다 무작정 그 생각만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처 아무 집이나 뛰어들어가서 신고해도 되는 건데 제가 늘 소심하게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났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서 폰을 들고 나와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진짜 무서워서 오줌 싸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다시 집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돌아갈 때도 주변에 사람 발자국 소리는 안 들리는지 신경 곤두세워가면서 말입니다. 집 근처로 다시 돌아가는 데만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었죠. 그나마 머릿속에 옆집 사람이 무슨 소리는 들었겠지만 그게 저인 줄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집이 보이는 것까지 가까이 돌아가니까 옆집에 불이 꺼져 있었죠. 혹시나 발자국 소리가 날까봐 슬리퍼를 벗어서 손에 들고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혹시라도 건물 안에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무서웠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센서등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불빛이 생기는 건 둘째치고 도어락을 누를 때 들리는 소리 때문에 혹여 그 아저씨가 문을 열고 쫓아오지 않을까 겁이 났죠. 그래서 후드티를 벗어 최대한 도어락에 감싸고 버튼을 누르고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도어락에서 건전지를 빼서 소리 안 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이랑 지갑이랑 패딩 입고 그대로 바로 튀어나왔죠. 그제서야 집 근처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미친듯이 파출소로 뛰어가는데 순찰을 도는지 유리문은 닫혀 있었고 육상으로 욕을 하면서 112에 전화를 해 다짜고짜 옆집에 사람 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옆집에서 사람이 싸우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최근에 못 뵌 것 같아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주소를 알려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돈은 상관없으니 지금 당장 택시 잡아 타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시 하나 타고 집에 가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내내 졸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부모님 미리 나와 계시고 부모님 얼굴 보자마자 엉엉 울음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 못하겠다고 회사에 말하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후쯤에 대리님에게서 괜찮냐고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충 괜찮다고 둘러대고 있는데 대뜸 뉴스 봤냐고 묻더군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바로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뉴스에도 났다길래 전화 끊고 홀린 듯 검색해보니까 진짜였습니다. 집 근처 유치원 건물 옆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젯밤에 누군가가 시체를 유기해서 불에 태운 흔적이 발견됐다고 나오더군요. 제일 소름 돋는 점은 발견된 시신이 다리 두 쪽과 팔이 하나 없는 시체였다는 겁니다. 뉴스에 나온 시체가 발견된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공터에서 불이 피어오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는 제가 담벼락에서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시체를 그 공터까지 끌고 가서 불태웠고 누군가가 그 불태운 불빛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한 거죠. 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시간에 제가 파출소로 갔던 겁니다. 그제서야 세탁기 소리는 실제로 세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체를 자르는 소음을 가리기 위해서 세탁을 하는 척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세탁기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동안 그 아저씨는 옆집 여자의 다리를 하나씩 잘라냈었고 어제는 팔을 하나 잘라냈던 거겠죠. 만약에 제가 집에 전화기를 가지러 돌아오는 사이에 그 아저씨와 제가 마주쳤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지금도 오금이저립니다. 그 뒤로 옆집 아저씨가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했으니 다시금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더군요. 나중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도박비 때문에 싸우다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팔이랑 다리는 근처 고속도로 밑에 수로에서 발견되었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본인이 토막살인 현장을 발견하고 그게 실제 뉴스에도 나왔다면 지금까지도 잊기 어려운 악몽일 것 같습니다. 세탁기가 새벽에 돌아갔던 이유는 결국 시체를 유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죠. 다른 건 몰라도 만약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분명 글쓴이가 봤을 거라는 걸 알아서 똑같은 신세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말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